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려입니다. 이 앰프를 언제쯤 리뷰를 할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제품이 들어오기 전에도 그랬고 2, 3주 계속 시청을 하면서 제 스스로도 이 앰프에 대한 묘한 흥분이 좀 있는 게,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하이엔드 앰프들이 새로운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많지 않습니다. 그거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아주 큰 물결을 만들 그 언젠가가 되기 전에는 현 시점 2025년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이 오디오 파일의 마음을 뺏을 만한, 다른 제품엔 없는 새로운 어떤 세계로 음악에 푹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앰프들이 흔치 않습니다. 근데 그 경계를 넘어가는 몇몇 앰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볼 이 앰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투스, 덴마크 제품이죠. 이런 앰프들을 통칭 전공법으로 만든 앰프다. 좀 이따 이제 제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앰프를 일괄하는 어떤 표현 자체는 하이엔드적인 전공법, 그거로 완성한 대표적인 앰프 브랜드 중에 하나이고, 오늘 볼 이 비투스의 RI101 마크2, 이 제품은 그 세계를 좀 더 현실화시키고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를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등급의 제품이라는 것을 미리 그런 그림을 좀 머릿속에 그려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비투스가 시작한 시점을 보면 이 제품의 컨셉을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90년대 딱 중반, 95년 이때 만들어진 회사인데, 95년이면 오디오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70년대 발원을 해서 80년대를 꿰뚫고 90년대까지 막 정점으로 간 하이엔드 앰프들 있죠. 주로 미국의 브랜드들, 여기까지를 1세대와 2세대까지로 본다면 그런 하이엔드 운동이 막 정점을 찍고 가라앉을 무렵에 그때 등장한 제3세계, 사실 덴마크를 오디오계에서 제3세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지금 시점에서 덴마크의 위상은 그때하고는 다르지만 96년대 중반만 해도 하이엔드 주류의 한복판에 있는 그런 제조국은 아니었으니까, 여하튼 그런 출신과 시점을 갖고 있는 그런 브랜드고, 설립자인 한스 올레 비투스, 이분은 아주 어렸을 때 주로 10대 한 중반쯤 때부터 그런 음악과 오디오에 심취를 해 있던, 오디오적으로 꽤 조숙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대 후반에 이 덴마크 출신의 엄청난 앰프가 갖고 싶어졌어요. 그리폰. 설립자 한스 올레 비투스는 그리폰 키드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폰을 갖고 싶었지만 그걸 가질 만한 나이가 아직 아니었고, 당연히 그걸 살 돈도 없었을 거고, 그래서 그때부터 앰프를 스스로 제작하기도 하고 수많은 오디오를 접하는, 오디오 설립자들의 공통점이지만 꽤 이른 나이에 하이엔드 오디오를 지향한 그런 문화 속에 성장을 하다가 어느 날 그리폰보다 더 좋은 앰프를 만들고 싶은 그런 의욕과 욕심으로 본인의 이름을 딴 비투스를 만든 게 그게 9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품의 지점이 그리폰보다 상위의 제품들이었어요. 저 마스터피스, 이건 억대 앰프들을 만드는 그런 라인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너처. 이 라인업이 그래도 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오디오 파일들이 한 번씩 도전해보고 싶어 하는, 앰프를 여기까지 한번 가보겠다 하는 라인업이 바로 이 시그너처 라인업이고, 그리고 그거를 좀 퍼블릭하게 대략 시그너처 라인업의 동급의 한 절반 가격, 거기까지를 한 단계 더 내려온 게 그게 레퍼런스 라인업이고, 오늘 볼 이 102 마크2, 이 제품이 레퍼런스 라인업의 어떤 상징이자 시작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명 자체도 RI가 레퍼런스 인티그레이티드 앰프라는 그런 약자인데, RI100, 이게 이 레퍼런스 라인업의 최초의 제품이었고, 그거를 마이너 체인지한 RI1022, 그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의 모체가 되는 바로 전신인 그런 제품이죠. 그게 2017년이었는데 이 회사가 특이한 게 3년 단위로 업데이트를 해요. 꼭 무슨 이벤트가, 이거는 뭐 필연적인 것도 있겠지만 뭔가 이 제품이 늘 신선해야 된다, 이런 걸 약간 의식한 그런 인터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5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년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게 굵직굵직하게 아주 큰 발자국을 띱니다. 2017년에 만든 오리지널 제품을 3년 후인 2020년에 마크2를 만들었어요. 근데 마크2가 뭐가 달라졌냐면, 일단 전원부를 업그레이드 했고 프리앰프단을 최적화시켰습니다. 이게 마크2 버전으로의 변화인데, 참고로 비투스는 가능한 전체 제품 생산을 그 자기 공장 내에서 인하우스 생산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프라에 의존해야 되는, 뭐 기판이나 기타 이런 와이어나 이런 것들은 외주 제작을 하지만 그것도 본인들의 방식으로 커스텀 제작을 하는,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한 대부분의 제품은 자체 공정 내에서 다시 완성을 시키는, 이렇게 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회사들의 공통점이 있죠. 타사에는 없는 우리만의 소리를 만들어낸다. 차별화. 비투스도 대표적인 그런 컨셉을 목표로 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RI101 마크 2가 기본적인 이 플랫폼 자체가 이래요. 하이엔드의 전형을 따라갔습니다. 좌우 풀 밸런스로 구성을 하고 출력단은 전부 프로하이친 풀 디스크리트로 구성을 한 그런 출력단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특히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이 전원부를 빠뜨리지 않는데 전원부 자체가 굉장히 고전적이에요. 앞쪽에 이만한 박스에 수납이 되어 있는데 고전적인 EI 트랜스를 씁니다. 그리고 상위 제품들도 그래요. 저 플래그 라인업인 마스터피스나 그 다음에 시그너처 라인업도 UI 트랜스를 씁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회사가 토로이달 트랜스의 한계를 지적을 하고 우린 토로이달 안 쓴다라고 했던 거는 피크 레벨이나 이 피치가 막 올라갈 때 이때 본인들이 지향하는 그 파워를 풀어내줘야 되는 그런 성능이 토로이달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게 EI와 UI 트랜스를 고집하는 비투스의 이유입니다. 그건 뭐 물론 이제 각자 토로이달이 더 중요한 회사가 있고 비투스 같이 본인들의 스타일대로 만들기에는 토로이달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회사도 있고 어느 게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비투스는 그런 EI나 UI 트랜스를 쓰는 그걸 이상적인 트랜스라고 생각하는 회사라는 거. 그렇게 해서 101 마크 2는 8오hm 기준에 300W, 꽤 높은 출력이죠. 그리고 4ohm이 되면 정확히 정수 증폭을 해서 600W 출력을 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AB 클래스로 동작을 해서 8W까지는 A 클래스 동작을 하게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이게 다시 그로부터 3년 후 그 다음에 여기에 DAC와 스트리머 보드를 옵션으로 추가했는데 그 DAC와 스트리머 보드가 추가되면서 그 외의 성능들을 더 막강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일단 DAC와 스트리머가 추가되면서 바뀌는 상황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한 건 알겠는데 102에서 102 마크 2로의 변화보다 DAC 스트리머 옵션이 추가된 후의 변화가 훨씬 큽니다. 일단 A 클래스 동작 구간도 더 늘렸어요. 이거를 자사에선 정확하게 숫자로 표시하고 있지는 않은데 다른 해외 리뷰어에 글에 보면 12W까지 확장을 시켰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리뷰어가 직접 측정을 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자사에서는 어디까지라고는 할 수 없지만 A 클래스 구간을 확장시켰다라고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 그 다음에 전원부를 트랜스를 최적화시켜서 전원부의 헤드룸을 조금 더 늘려놨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A 클래스 동작 구간이 늘어난 거는 출력석을 최적화시키는 과정에서 생겨난 그런 새로운 변화고요. 전체 기판 레이아웃을 새로 바꿔서 신호 전송 거리를 최단 거리로 그렇게 만들기도 했고 좀 더 빠른 속도로 전송이 되도록 그 전송로를 확장시켜서 그렇게 기판을 새로 구성한 그게 또 굉장히 큰 변화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처음에 마주치면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제일 커 보일 수도 있는 굉장히 큰 포인트가 있는데 이 그라운드를 좀 더 강화시켜서 전에는 이전 버전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 제품을 파워를 온을 한 다음에 연결된 스피커에게 귀를 가까이 대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진짜 요만한 소리도 안 들리는 가끔 디지털 앰프에서 그런 경우는 보긴 했는데 AB 클래스 앰프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그런 현상이죠. 가끔 그런 앰프들을 보면 잠시 후에 듣게 될 그 음악의 품질에 대한 대단한 신뢰감이 이미 마음속에 시작이 되는 그런 특성입니다. 근데 이 제품이 그래요. 지금 이 제품의 정식 명칭은 그래서 2017년에 최초 제품, 오리지널 제품, 2020년에 마크 2, 그 다음에 2023년 버전에 스트리머 앤 DAC 보드 옵션이 추가된 그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올인원 인티앰프 버전이 된 102 마크 2의 올인원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DAC 보드가 추가되면서 DAC 칩셋은 대세인 사브사의 칩을 쓰는데 아마 인티앰프에 들어간 DAC 보드 중엔 최고 사양이 되는 ES9038 프로 칩을 쓰고 있습니다. 스트리밍을 기반으로 한 DAC 보드를 보면 입력 인터페이스가 일단 랜 포트가 있고 그 다음에 코엑셜, 그 다음에 AS EBU 이렇게 3개의 디지털 입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랜 포트의 사양이 제일 높습니다. PCM으로 32비트에 384kHz까지 그리고 DSD도 128까지 코엑스하고 AS EBU는 샘플링 레이트가 절반이 됩니다. 30비트에 192kHz까지 그리고 DAC 보드만 스트리머가 없는 DAC 보드만 추가된 그런 옵션은 인터페이스가 하나 더 있어요. 랜 포트 대신에 USB-B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옵티컬을 추가시켰습니다. 코엑셜하고 AS-EBU는 똑같고 코엑셜하고 AS-EBU는 똑같이 30비트 192kHz 똑같은데 옵티컬은 거기서 또 하나가 떨어지죠. 24비트 96kHz까지 하여튼 DAC 보드로만 돼 있는 그런 디지털 입력 품질은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럼 비투스는 어떤 소리를 내는 앰프인지 소리를 들어봐야죠. 일단 처음에 오리지널이 출시된 그 시점에 바로 국내에 그렇게 대량 유통이 되지 않았어요. 이 앰프를 어떤 식으로든 해외에서 유입을 해서 들었던 분들도 잘해야 한 5, 6년 정도? 이 제품의 오리지널 버전을 처음 들었던 분들도 불과 한 그 정도밖에 안 된 그 시점의 제품이고 그리고 스트리머 DAC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이제 막 들어보기 시작하는 그런 제품이라서
이 제품을 들어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하튼 국내에 그런 오디오 파일 이력을 갖고 있는 비투스의 엔트리 라인업인 RI102 마크2 스트리머 DAC 버전의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들어보시죠. Just before our love got lost, you see, I am as constant as a northern star. I said, constantly in the darkness, where's it at? If you want me, I'll be in the bar. On the back of a cartoon coaster, in the blue TV screen light, I drew a map of Canada. Oh, Canada. With your face sketched on it twice. Oh, you're in my blood like holy wine. You taste so bitter and you taste so sweet. Oh, I could drink a key.
처음 비투스의 디자인을 보면 되게 단순하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많은데, 원래 한 2-3천만 원대 앰프들, 인티 앰프라고 해도 그 제품들을 보면 뭔가 좀 화려하기도 하고 화려한 경우도 많고 나름 멋도 부리고 그 외관 자체가 거기서 음악이 들릴 것 같은 그런 좀 심각할 정도로 뭔가 깊이를 주려고 하는데, 그에 비해서 비투스는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쪽에 이 덴문 같은 패널 하나 딱 2개, 그리고 가운데 이게 이 덴마크 앰프들의 어떤 묘한 블랙톤 이런 거 주는 거 좋아하죠. 여기에 이제 각종 정보를 띄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체를 다 패널로 가로지르거나 가운데 뭐 이렇게 동그랗게 뭐 VU 메터를 두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직선으로만 구성을 한, 아주 근데 미세한 부분들의 각을 이렇게 2번씩 꺾고 이러는 거 보면 디테일한 디자인이긴 한데 앞쪽을 그렇게 막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 이쪽도 무슨 이 노브 하나 없고 버튼 6개, 이 스탠바이 파워 버튼이 있고, 그리고 위쪽에 입력 선택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뉴 버튼이 따로 있고, 오른쪽 위아래는 볼륨이고 가운데 뮤트, 리모컨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DAC 모드가 추가된 이 버전은 당연하게도 최적의 스트리밍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룬 레디 인증 받았고 스포티파이랑 타이달 커넥트 지원되고 모든 전용 고해상도 음원 서비스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앱을 갖추고 있는 그런 새 버전이고요. 기본적으로 비투스 앰프는 저는 마스터피스는 못 들어봤고 시그너처나 이 레퍼런스를 들어보면 서로 어떤 등급이나 서로 지향하는 세계가 약간씩 다르기도 하지만 이 레퍼런스 라인업의 RI102 마크2가 지향하는 그런 세계는 대단히 스트레이트하고 모호함 없이 선명하되 대출력을 내는 앰프들이 갖는 어떤 왜곡이나 강한 에너지의 순간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거친 소리들, 이런 것들을 대부분 해결한 게 비투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 앰프는 무음일 때도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기서 출발을 해서 최고의 에너지와 스트로크를, 그런 파워 핸들링을 하는 순간에도 일단은 흔들리지 않는 거, 듣는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게 없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 음악의 순도를 훼손시키는 일이 없는, 제가 이 제품을 2주 이상 듣는 내내 그런 걸 확인해서 대단히 만족스럽다는 거, 일단 그게 이 앰프의 어떤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뭔가 모호하게 맨 안쪽 구석까지를 다 비춰내지 못하고 거기까지 다다르지를 못하고 후퇴하는 이런 순간이 없이 전 구간을 아주 환하게 비춰주고 명쾌하게 그 모양까지도 그대로 따서 눈앞에 보여주는 이런 부분이 아주 너무 호쾌했어요. 그런 정확한 호쾌함을 구사하는 그런 앰프로는 거의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큰 다이나믹스로 듣는 음악, 그런 음악들을 듣는 재미가 큰데, 시청한 피에가의 코엑스 611 동축 LDR, 이 고역의 어떤 순도나 품질은 대단히 뛰어난데, 문제는 이 아래쪽 6.5인치 5개 유닛, 이게 고르게 중고역하고 똑같은 타이밍을 맞추고 전체 밸런스를 맞춰내는, 이게 굉장히 좋은 앰프를 요구하는 특성인데, 확실히 비투스가 되면 코엑스 611의 전 대역을 완벽하게 제어를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대단히 명쾌하고 시원시원하지만 음악의 순도를 흐트리지 않는, 집중력도 대단하지만 그 강한 힘을 굉장히 쉽게 이렇게 구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아주 너무 좋았어요. 대표적으로 이 스트라빈스키의 불세 중에 그 지옥불의 춤 있죠. 이 곡의 시작 부분에 그 쾅 하는 트랜지언트, 이걸 재현하는 품질은 풀 파워 핸들링, 음원의 신호에 있는 만큼 최대한의 진폭으로 스피커를 동작시켜줘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렇게 움직이면서도 어딘가 거칠어지거나 음색이 이렇게 바뀌는, 그리고 저역만 강조되고 고역은 물러서는 이런 대역 밸런스를 흔들리게 하는 그런 일이 없이 고르게 나오는 그런 호쾌함이어야 되는데, 근래 이 곡을 들은 앰프 중에는 가장 뛰어났던 것 같아요. 일단 출력이 300W나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300W 출력의 전 구간이 굉장히 품질이 우수하다는 그런 특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얼개를 가진 그런 신호를 받아서도 그걸 다 풀어내는 해상도, 이것도 지금 말한 파워 핸들링에 거의 만만치 않은, 거의 필적하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 라흐마니노프의 2대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다니엘 트리포노프와 세르기 바바야니오프가 이 곡을 주로 요새는 해상도, 굉장히 복잡한 신호들을 풀어내는, 그래서 아주 실제 연주처럼 보이는 그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 그런 걸 테스트할 때 많이 들어보는 곡인데, 말씀드렸듯이 앞에 불세에서의 그 풀 스트로크, 그 다이나믹스 못지않게 지금 이 2대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을 이렇게 낱낱이 풀어내는 아주 작은 신호와 큰 신호를 선명하게 대비시키면서 동시에 그 신호들이 쏟아질 때도 서로 이렇게 뒤섞이는 일 없이 잘 정리해서, 실제 연주는 그렇게 보이니까 그 상태를 그대로 들려주는 느낌에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다이나믹스 표현의 그런 명쾌한 해상력까지를 듣고 나면 일단 많은 게 해결이 돼요. 머릿속에 굉장한 희열이 올라오기도 하고 여러 음악을 들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막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들어본 대부분의 곡들이 이렇게 불만 있는 곡들이 거의 없었어요. 이 곡은 이렇게 잘 표현하고 저 곡에서 표현해야 되는 부분은 또 딱 그만큼을 들려주고, 그래서 RI-101 마크2는 능수능란하다는 표현, 이게 참 잘 어울리는 그런 앰프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아주 성능이 뛰어난 이런 이면에 배경이 아주 깨끗한 노이즈 레벨을 아주 낮춘 무음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앰프의 어떤 장점이 아주 또 끝없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투스 101 마크2를 들을 때는 다이애나 크롤도 케이스 오브 유 같은 곡을 들어보면 그 라이브지만 초기에 그 정적으로 시작하는, 건반으로 느리게 시작하는 이 곡의 그 처음의 차분함과 아주 가라앉은 느낌, 이런 느낌 아주 좋습니다. 그 정적을 뚫고서 이 다이애나 크롤의 입술이 딱 떨어지면 비로소 얼굴 모양이 싹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런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 연출, 이런 거 참 잘합니다. 비투스 102 마크2는 그 현지나 그 유럽 가격으로도 딱 2만 불로 표시가 돼 있어요. 한 2,600~700만 원 하는 거죠. 거기에 이 DAC와 스트리밍 보드 가격이 5,000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게 포함된 가격이 2만 불인데 이거를 국내 총판이 2천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행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 링크가 있으면 링크를 걸어 드릴 텐데 일단 검색만 해보셔도 10대 한정인가 그렇습니다. 비투스를 아예 보급을 시키시려고 했는지 10대를 한정한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긴 하지만 비투스 앰프를 그 가격에 스트리머와 DAC까지 포함된 이 제품 올인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스트리밍이 되는 비투스의 300W 인티 앰프 RI-102 마크2 스트리밍 버전, 엄청난 가격입니다. 저도 사고 싶어요. 이 비투스 앰프를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그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서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엔 이 3천만 원대 앰프 조금 더 올라가도 됩니다. 그 가격대에 살 수 있는 스트리밍이 되는 인티 앰프, 스피커를 능수능란하게 스트레이트하게 아주 조용하게 이렇게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앰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가격대에는 요새 뭐 D클래스 응폭단을 쓴 앰프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런 와중에 AB 클래스 방식의 진수 같은 그런 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엑스 611이 아니라 이후에 MLS도 충분히 드라이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지고 세련되면서 파워풀한, 아마 그리폰을 뛰어넘으려고 했던, 지금은 이제 아들인 알렉산더 비투스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아버지인 한스 올레 비투스의 그런 야망 같은 게 들어있는, 그리고 그게 대부분 현실로 들려주고 있는 그런 앰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비투스의 레퍼런스 다이어램의 최신형, 레퍼런스의 시작이기도 했지만 거기서부터 계속 진화를 한 RI-102 마크2 인티 앰프의 스트리밍 버전, 이 제품을 같이 살펴보고 음악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